네. 2부에서는 클러스터링 힙맵이랑 PCA 그리고 스트링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처음으로 진행할 거는 클러스터링 힙맵. 이거는 1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셨죠. 이 X대가 샘플 데이터에서 X대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 인풋 데이터를 만들 거고요. 그 인풋 데이터를 X대가 그래픽 플러스에 넣어서 이제 힙맵을 그릴 거예요. 클러스터링을 그리고자 하는 유전자를 우선 선별해야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DEG 어널리시스의 Significant Gene Selection에서 Twofold Normalized Data Log는 4, P-value는 0.05로 A랑 B 비교하시면 269개 나왔죠. 이걸로 1부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이걸로 클러스터링을 그릴 수 있지만 이걸로 그리면은 너무 유전자 수가 많아서 이거를 한 화면에 담다 보면은 진 심볼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진 심볼을 표시하고자 하시면 80개 이하로 유전자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진 카테고리까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셀 디퍼런시에이션 관련된 유전자 52개로 한번 클러스터링을 그려볼게요. 이건 예시고요. 선생님께서 폴드 체인지 조정하시거나 다른 조건들 넣으셔서 유전자 선별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풋 데이터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52개 유전자 선별하셨으면 DEG 어널리시스의 세 번째 메뉴인 클러스터링 힙맵 서포트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폴드 체인지나 Z-스코어로 인풋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폴드 체인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비교 조건은 저는 전체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지에 나타내고자 하는 비교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3개 다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익스포트 누르면요. 이제 폴드 체인지 클러스터링 인풋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 파일명을 저장하실 때는 한글이면 안 돼요. 한글이면 에러가 생기고요. 영문으로 써주시고 되도록 띄어쓰기는 없는 게 좋아요. 있을 때 에러가 가끔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띄어쓰기 할 때는 아래 바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풋 FC, 폴드 체인지를 FC라고 이렇게 약어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인풋 데이터 저장을 하셨으면요. 이 파일을 X대가 그래픽 플러스에 넣어줄 거예요. X대가 그래픽 플러스에서는 일부에서 사용을 하셔서 지금 X대가 샘플 데이터가 임포트가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만약에 껐다가 다시 키셨으면은 이 X대가 형태의 리포트 파일을 임포트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힙맵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클러스터링 힙맵 이미지를 제작할 겁니다. 그럼 클러스터링 힙맵 창에서 우선 인풋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맨 위에 있는 인풋 버튼 누르시면은 방금 저장한 클러스터링 인풋 데이터를 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기 했을 때 파일명이 제대로 들어가고 파일 확장자 명인 .txt까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txt가 안 떴다면은 그건 파일 형식이 뭔가 잘못됐다거나 뭐 이름이 이상하다거나 그래서 X대가 그래픽 플러스에 제대로 임포트가 안 된 거예요. .txt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로드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샘플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발현이 유사한 유전자들 또는 샘플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클러스터라는 거는 발현이 유사한 샘플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선택하고 진 클러스터는 발현이 유사한 진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진 클러스터도 선택하고 진 네임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진 심볼이 힙맵 이미지의 오른쪽에 표시가 돼요. 색깔은 저희가 5개 중에 고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는 블루, 화이트, 레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범위를 지정을 안 하시면은 인풋 데이터에 있는 최소값, 최대값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은 -3, 3 이렇게 하면은 -3이 파란색으로, 3이
가장 진한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범위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게 최소값, 최대값으로 되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2, 5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클러스터링을 그릴 때는 이 범위를 다운이랑 업을 스케일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3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힙맵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링 힙맵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각 비교 조건에서 업이 된 애들은 빨간색, 다운이 된 애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각 유전자의 이름은 오른쪽에 진 심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진 클러스터랑 샘플 클러스터 둘 다 선택을 했잖아요. 진 클러스터는 왼쪽에 그려져요. 그래서 가까이 묶일수록 발현이 유사한 유전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샘플 클러스터로 지금 해석해보면 A랑 B를 비교한 결과랑 A랑 C를 비교한 결과가 유사하고 그 다음으로 B랑 C를 비교한 결과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드 체인지로 클러스터링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다음으로 Z스코어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X대가 샘플 데이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52개의 유전자로 한번 이번엔 Z스코어로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익스포트 해볼게요.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두 그룹일 때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A, B, C 세 그룹 다 선택을 해서 데이터 익스포트 할게요. 제가 설명이 너무 빠르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장하셨으면요. 다시 X대가 그래픽 플러스로 가서 클러스터링 힙맵 창에서 인풋 버튼 누르시고 이번엔 Z스코어로 저장한 인풋 데이터를 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샘플 클러스터랑 진 클러스터 다 선택을 안 했다. 그리고 진 네임만 선택을 했다 하면요. 그냥 힙맵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발현이 유사한 것들끼리 묶지를 않고 그냥 색깔만 변화한 보시면은 클러스터링 힙맵 버튼 누르면 저희가 인풋 넣은 그대로 유전자 순서랑 샘플 순서가 나오면서 그냥 Z스코어에 따라서 색깔만 변하는 거죠. 이렇게 힙맵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샘플 클러스터랑 진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는 샘플 트리로 보면은 B랑 C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A가 유사하다. 이거는 이 유전자들 저희가 52개 유전자만 넣었잖아요. 52개 유전자의 발현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 샘플이 전체 데이터에서 A, B, C에서 뭐가 가까운가 보고 싶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석이 어려워요. 그거는 이따가 PCA 분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유전자들 한해서 샘플 간의 유사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유전자들도 왼쪽에서 발현이 유사한 유전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Z스코어는 평균보다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보다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샘플 간의 이 유전자 발현 변화량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폴드 체인지랑 Z스코어로 힙맵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X대가 형태의 리포트 파일이 없다. 그냥 일반 엑셀 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힙맵을 그리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선 X대가가 없다면 그냥 이런 엑셀 파일이겠죠. 여기서 우선은 유전자를 선별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투폴드로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A랑 B를 비교한 결과에서 투폴드로 유전자를 선별하고 싶다 하시면 필터 창 누르시고 숫자 필터
보다 큼이나 아니면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셔서요. 여기서 투폴드로 보시는 거면 2보다는 크고 또는 0.5보다는 작다. 다운은 지금 투폴드일 때 0.5라는 값을 가지거든요. 2분의 1. 그래서 0.5예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0.5보다 작은 거를 이렇게 선별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915개가 나오죠? 여기서 또 p-value까지 보겠다. 이번에 나는 뭐 0.01로 보겠다. 그러면 0.01보다 작은 애들을 이렇게 필터링 하시면 255개가 나오죠. 이걸로도 그려볼게요. 이걸로 그렸을 때는 진심볼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유전자 수가 많아서. 만약에 나는 이걸로 폴드 체인지로 한번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려보겠다 하시면 폴드 체인지를 복사를 하시고요. 진 심볼이랑 폴드 체인지 복사를 하시고 새 엑셀 파일을 열어주셔야 돼요. 엑셀 새로 만들기 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폴드 체인지로 클러스터링을 그릴 때는 항상 로그2로 변환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그려요. 그 이유는요. 지금 다운되는 애들을 보시면 다 0.3, 0.2,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이게 실험군의 노멀라이즈드 데이터에서 대조군의 노멀라이즈드 데이터를 나눠준 거다 보니까 다운은 전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업은 1, 10, 10, 100, 1000까지 가죠. 그래서 업과 다운의 스케일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2로 변환을 하면 업과 다운의 스케일이 동일해져서 로그2로 변환한 후 폴드 체인지로 클러스터링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냥 폴드 체인지고 여기서부터 로그2 폴드 체인지를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하는 수식은요. 이 엑셀 수식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는 쓰고요. log, 로그 쓰시고 괄호를 열고 이제 로그2로 변환하려는 숫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B의 두 번째 칸에 있는 2.309라는 값을 로그2로 변환하겠다라고 쓰려면 쉼표 하시고 2. 그래서 는 로그 괄호 열고 B의 두 번째 칸 쉼표 그다음에 2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은 B의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값을 로그2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207 이런 값이 나오죠. 이걸 계산하시고 이 나머지 칸에도 다 이 수식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시려면은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에 대시면 원래 두꺼운 십자가다가 이렇게 얇은 십자가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오른쪽으로 하시면 지금 나머지도 다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계산된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하고 다시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에 대면 이렇게 십자가 얇아지죠. 그 다음에 두 번 클릭하면 아래까지 수식이 다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운이 된 유전자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범위를 마이너스 3, 3으로 줬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폴드 체인지를 없애버리면 여기 수식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계산한 부분들은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값으로 붙여넣기로 해주세요. 그러면 수식이 없어지고 값만 남은 상태가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값으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이 없어졌으면 폴드 체인지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 주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진 심볼이라고 항상 A1칸에 진 심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진 심볼을 쓸 때 G랑 S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 형식을 맞춰주시면 이제 클러스터링 인풋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저장해 주실 때는요. 텍스트 탭으로 분리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탭으로 분리하시고 저장하시면 이제 저장된 파일을 엑세가 그래픽 플러스에서 인풋 버튼 누르시고 방금 저장한 텍스트 파일 열기 해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200개가 넘는 유전자를 넣었더니 이제 진 네임은 비활성화가 됐죠.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진 클러스터나 샘플 클러스터 선택하시고 나서 이제 색상이랑 범위 선택하고 클러스터링 힘을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굳이 X대가가 없더라도 인풋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X대가 그래픽 플러스를 사용하면 힘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진 카테고리랑 오른쪽에 있는 디지 어널리시스를 없앴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키고 싶으시면요. 엑셀 위쪽에 메뉴에 X대가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GO가 진 카테고리, DG가 디지 어널리시스 이렇게 다시 창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필터를 건 거를 해제를 하려면 데이터에서 필터 지우기 하시면 다시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고요. 클러스터링 힘맵 작성하는 거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 PCA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PCA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이 각 점이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끼리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이 위치한 점들이 발현이 유사한 샘플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유전자를 넣어서 이 유전자의 발현으로 봤을 때 내 샘플들 중에서 어떤 샘플끼리 발현이 유사한가 보고 싶으실 때 이 PCA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PCA를 간략하게 더 설명해 드리면요. 자,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기법을 말해요. 예시로 제가 5개 샘플이 있고 유전자가 2개 있는 경우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PCA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전자 A의 발현값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려지겠죠. 그래서 4번이랑 5번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니까 얘네들이 발현이 유사하구나. 1, 2, 3번이 발현이 유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A의 발현값을 X축으로 유전자 B의 발현값을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겠죠. 그렇게 그렸을 때 어떤 샘플들끼리 발현값이 유사한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유전자가 1개, 2개, 3개까지 있으면은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 mRNA-식을 쓸 때 2만 개의 유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만 개의 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전자들의 발현값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2개 또는 3개의 대표축을 뽑아서 시각화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 대표축을 주성분이라고 해요. PC1은 첫 번째 주성분으로 발현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PC2는 두 번째 주성분으로 PC1 다음으로 발현 데이터의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C1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PC2, 그 다음에 PC3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PC1이랑 PC2로 이렇게 2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각 샘플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 좌표를 아이젠 밸류라고 해요. 그럼 PCA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전체 발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샘플들끼리 유사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서 가까이 위치할수록 발현이 유사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뭐 PC1이 지금 60%고 PC2가 30% 이렇게 써 있는 거는요. PC1이 발현 데이터의 분포를 60%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PC2는 30%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로 2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90%를
발현 데이터 분포의 90%를 설명할 수 있는 PCA 결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PC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프로그램 설치 안내 매뉴얼 보내드렸을 때 그 가장 아래쪽에 X대가 데이터 어널리시스 유저 매뉴얼이라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파일을 링크로 걸어놨어요. 이거 보시면요. 오늘 워크숍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PCA에 대해서 27쪽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27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PCA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PCA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A 분석은 X대가 그래픽 플러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X대가 그래픽 플러스로 돌아와서 PCA 설명해 드릴게요. X대가 그래픽 플러스에 X대가 형태의 지금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를 임포트 하셨죠. 그 상태에서 PCA 플랫 2D, 3D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X대가 그래픽 플러스에 넣은 데이터명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 데이터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 있는 발현 값으로 PCA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PCA 2D 버튼을 누르면 이제 2차원으로 PCA 결과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PC1이 X축, PC2가 Y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1, 2, 3번이라고 표시된 이 A그룹이 가까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얘네끼리 발현이 유사하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 다른 그룹도 B그룹, C그룹이 이렇게 그룹별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샘플 데이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좀 그룹별로 잘 나눠지게 지금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 그렸을 때 좀 산발적으로 점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위치한 애들끼리 발현이 유사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PC1이 지금 7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PC2는 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C1이 신뢰도가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PC2보다는 PC1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PC1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A그룹이랑 B그룹이 유사하다고 나오죠.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그룹이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 저장하시려면은 위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3개의 축으로 한번 그려보겠다 하시면 PCA 3D 버튼 눌러서 3차원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C3가 추가가 됐어요. 얘는 6%의 설명력을 갖고 있죠. 이 3차원 PCA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원래 A그룹이었던 1, 2, 3번 샘플 그 중에 1번이 지금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이게 PC3 값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PC3는 6%의 설명력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서는 3D로 그리기보다는 2D로 그리는 것이 더 적합하게 보이죠. 이 이미지도 위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그래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을 변경하거나 뭐 글씨 크기를 변경하거나 샘플 이름 같은 걸 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X대가 그래픽 플러스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따로 작성을 하시려면은 이 샘플들의 좌표, 아이젠밸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젠밸류를 저장할 수 있게끔 놔두었어요. Save 아이젠밸류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아이젠밸류를 저장하실 수 있고요. 저장한 파일 열어보시면요. 이제 A1, A2, A3 이 샘플들의 PC1에서 좌표, PC2에서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C1이랑 PC2로 나는 2D로 PCA를 그려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PC1이랑 PC2의 값을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으로 가셔서 분산형 차트를 그리시면은 이게 PCA 2D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뭐 원의 색깔을 바꾸거나 뭐 샘플에 이름을 넣거나 이런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 2D를 그릴 수 있고요. 만약에 3D를 그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시그마 플롯이나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3D 스캐터 플롯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로 그리시면 돼요. 그때는 PC1이랑 PC2, PC3까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값으로 이제 3D 형태의 PCA를 그리시는 거죠. 그리고 PC1이 설명력이 얼마나 되나, PC2가 설명력이 얼마나 되나를 또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PCA 플랫에서 Save PC Value 이거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그래프, 바그래프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로도 저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PC1이 71%의 설명력을 가지고 PC2가 10.7% 설명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한 거는 X대가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서 이 데이터로 PCA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X대가 형태가 아니고 그냥 엑셀 파일로 난 발현값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룹 데이터나 필터드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룹 데이터는 이게 반복 실험했을 때 결과를 넣는 거고요. 필터드 데이터는 그냥 개별 결과를 넣는 거예요. 그룹 데이터랑 필터드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저희 X대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그래픽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그래픽 샘플 폴더로 들어가면 PCA 샘플 커스텀, PCA 샘플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이 PCA 샘플 그룹이 반복 실험 데이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PCA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행의 그룹 정보, 두 번째 행의 샘플 정보, 세 번째 행부터 유전자의 발현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발현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 같은 그룹, 지금 컨트롤 그룹에 4개가 있잖아요. 그런 그룹을 1행에 컨트롤이라고 써주고 얘네는 같은 그룹인 애들은 셀 병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4개가 같은 그룹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한번 엑스대가 그래픽 플러스에 넣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넣으시려면 그룹 데이터에서 서치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대가 설치 폴더에서 그래픽 플러스 들어가셔서 PCA 샘플 그룹 이 파일을 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룹 데이터가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PCA를 그리시면 이제 이 데이터로 PCA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컨트롤인 애들이 발현이 유사하고 이게 그룹별로 색깔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 A그룹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그룹들은 지금 그룹별로 좀 나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PC1은 설명력 61% 그리고 PC2는 20%라고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색깔을 지정하고 싶으시면 그룹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필터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PCA 샘플 커스텀이라는 파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이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행에 샘플 정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 행부터 유전자의 발현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룹 정보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6개 샘플에 발현값, 유전자 발현값을 넣어서 그걸로 6개 샘플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드 데이터에서 서치 버튼 누르시고 이 PCA 샘플 커스텀 파일을 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뀌면 필터드 데이터로 바뀌면 PCA2D 눌러서
이제 그 6개 샘플로 이제 발현 유사성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4번이라고 되어 있는 D 샘플이 발현이 좀 상이하고 그 E라고 되어 있는 이 B 샘플이 좀 발현이 상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59%, 28%이므로 만약에 PC1으로만 본다면 이 1, 2, 3, 5, 6은 발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X대가가 굳이 없으시더라도 X대가 그래픽 플러스로 PCA 분석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이 워크숍에서 설명을 다 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는 설명해드리지 않지만 저희 회사에서 추가 분석해드리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게 GSE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요, Genset Enrichment Analysis라고 하는데요. 1부에서 데이비드 분석하셨죠. 데이비드 분석은 유전자가 3000개까지밖에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DEG를 선별을 했을 때 그 DEG들이 어떤 기능에 유의하게 관련이 되는지를 확인할 때 데이비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들이 어떤 기능에 유의하게 관련하냐, 이 유의하게 관련한다라는 것 때문에 엔리치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GSE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선별해서 넣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넣어줘요. 만약에 제가 RNA-seq을 10샘플을 했어요. 그러면 RNA-seq 결과 10샘플의 발현값을 모두 넣어줘요. 그리고 대조군이랑 실험군을 선택을 해서 그 GSEA에서 대조군이랑 실험군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폴드 체인지가 나오겠죠. 폴드 체인지 순으로 유전자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 유전자들이 업된 애들이 많이 관여하는 진 온톨로지, 다운된 애들이 많이 관여하는 진 온톨로지를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진 온톨로지만 분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패스웨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진셋들이 있어요. 그 진셋들 중에 분석하고자 하는 진셋을 선택하셔서 분석하시면 돼요. GSE 분석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만 제가 PPT에 넣어놨어요. 왼쪽에 있는 게 GSEA 리포트라는 파일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진 온톨로지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죠. 이게 상위에 있을수록 유의한 진 온톨로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값이 이 NES라는 값인데요. 이거는 Normalized Enrichment Score라고요. 이 값이 높을수록 유의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 파일이 대조군 파일이 하나 나오고 실험군 파일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실험군 파일에서는 실험군에서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어떤 진 온톨로지에 유의하게 관련이 되는지 이 결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험군 결과에서는 NES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요. 대조군 결과값에서는 NES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근데 이 절대값이 높을수록 유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엔리치먼트 플랫을 논문에 많이 실으시더라고요. 이 플랫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폴드 체인지 순으로 유전자를 나열한다고 했잖아요. 이 업된 애들부터 다운된 애들로 유전자를 나열을 한 거예요. 이 선들이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꺼운 선이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진셋 같은 경우에는 업된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가 왼쪽에 이렇게 실험군 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이 실험군, 오른쪽이 대조군이에요. 그래서 업된 유전자들이 많이 이 진 온톨로지 아니면 다른 진셋에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피크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로 되어 있다면 이건 대조군에서 많이 발현되는 애들이 유의하게 관련되는 진셋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셋 엔리치먼트 어널리시스 할 때는 이 GSE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좋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단점 중 하나는 휴먼이랑 마우스랑 랩밖에 분석이 안 돼요. 다른 거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진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만약에 제가 유전자를 DEG를 100개 정도 선별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개의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끼리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실 때 이 네트워크 분석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진매니아랑 스트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둘 다 사이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다른 점은요, DB가 다른 거예요. 스트링이라는 DB가 있어요. 거기서 프로테인 인터랙션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넣은 데이터 중에 연결되는 애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매니아 같은 경우는 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데요. 얘네는 패스웨이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코익스프레션 기반으로 그릴 수도 있고 로컬리제이션 기반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된 선들이 색깔이 다 다르죠. 이게 그 DB 인터랙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내가 100개의 유전자를 넣었을 때 그 100개 안에서 네트워크를 그릴 수도 있고요. 내가 나는 IL27이라는 유전자가 보고 싶다. IL27 관련된 다른 유전자가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IL27만 넣어서 관련된 유전자들로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렸을 때 지금 동그라미가 큰 애들이 있고 작은 애들이 있죠. 동그라미가 큰 애들이 인터랙션이 강한 아이들이고 작은 애들은 좀 인터랙션이 약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매니아라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스트링으로도 네트워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세미나 마지막에는 이 스트링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방금은 유전자 간의 네트워크를 그리는 거고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진셋 간의 네트워크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진 온톨로지가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500개의 유전자를 선별했는데 그 500개 유전자가 유의하게 관련되는 진 온톨로지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진 온톨로지 간에도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을 네트워크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셋 간의 네트워크를 그릴 때는 클루지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서는 진 온톨로지나 캐그 패스웨이로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스몰 RNA-seq을 하셨을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미러웍 2.0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사실 마이크로 RNA의 프레딕티드 타겟진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여러 개예요. 그 중에서 미러웍 2.0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미러웍 2.0에서 프레딕션한 결과도 나오지만 다른 DB에서 프레딕션한 결과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랑 이 유전자랑 미러웍에서는 프레딕티드 타겟진으로 나왔지만 다른 DB에서는 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DB에서 다 프레딕티드 타겟진으로 나왔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른 DB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것 같고요. 마이크로 RNA 리스트를 넣어서 그거에 프레딕티드 타겟진이나 밸리데이티드 타겟진을 뽑을 수도 있고요. 진 네임을 넣어서 그 진을 타겟으로 하는 마이크로 RNA들 리스트를 뽑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패스웨이나 진 온톨로지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관심 있는 그 패스웨이를 선택을 해서 그 패스웨이에 관련된 유전자랑 마이크로 RNA 리스트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타겟진을 찾았어요. 프레딕티드 타겟진을 찾았으면 그럼 또 이 유전자들이 어떤 진 온톨로지나 어떤 패스웨이에 유의하게 관련이 되는지 보고 싶을 때 미러웍 2.0 아니면 다이애나 미르패스 버전 3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러웍 2.0이랑 다이애나랑 좀 차이점은요. 만약에 제가 4개의 마이크로 RNA를 넣었으면은 미러웍 2.0 같은 경우에는 이 4개를 하나씩 마이크로 RNA 한 개의 프레딕티드 타겟진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유의하게 관련되는 지오랑 패스웨이를 각각 분석을 해요.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크로 RNA 4개를 넣었으면 얘네 각각 프레딕티드 타겟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링을 해서 이 유전자들이 어떤 진 온톨로지나 어떤 패스웨이에 유의하게 관련되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클루지오를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클루지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작성해 놓은 클루지오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보내드리고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문의하시고 싶으시면은 analysis@ebaiogen.co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분석팀 메일이에요. 저희가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스트링은 사이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요. 우선 사이토스케이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이토스케이프는 네트워크를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이토스케이프에 여러 개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앱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스트링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이토스케이프에 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떤 앱을 내가 쓰고 싶은지 그 앱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요. 사이토스케이프 홈페이지 위쪽에 앱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누르면 사이토스케이프 앱 스토어로 들어가져요. 여기서 전체 앱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앱, 그리고 네트워크 제너레이션 하는 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난 네트워크가 그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 59개의 앱 중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앱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나온 앱들에 대한 것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탑 다운로디드 앱을 보시면 이게 이 사이토스케이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이에요. 클루지오도 많이 쓰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스트링도 많이 쓰이는 앱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스트링 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분석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튜토리얼을 보시면 이 분석 방법 매뉴얼을 자세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트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스트링 분석은 사이토스케이프 프로그램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토스케이프를 열어주세요. 지금 3.7.2버전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3.7.0 버전이 아직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3.7.0으로 분석을 할게요. 이 사이토스케이프 프로그램 다 열리셨나요?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조금 안 좋다면 사이토스케이프 열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 열리셨죠? 자, 그러면 이 사이토스케이프에서 앱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앱 매니저로 들어가신 다음에 스트링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예요. 스트링 다운로드가 되면 이 앱이라는 메뉴에 스트링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 스트링이 제대로 설치가 된 게 맞고요. 다른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다면 앱 매니저에서 다른 앱을 인스톨 하실 수가 있어요. 스트링 분석을 하려면요. 파일에서 import network from public database로 들어가셔야지 스트링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에서 import network from public database. 네, 클릭을 하면요. import network from public database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데이터 소스가 스트링 프로틴 쿼리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소스를 스트링 프로틴 쿼리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트링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분석하고자 하는 종의 항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마우스를 한다. 그럼 마우스의 항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래에 목록에 뜨죠.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항명을 적었는데 내가 실험하는 종의 항명이 뜨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요.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스트링 DB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의 그 종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은 분석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호모사피엔스, 저희는 휴먼 데이터잖아요. 호모사피엔스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분석을 하실 때 유전자 수가 너무 많으면 너무 복잡하게 그려져서 메모리가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에러가 생기게 되거든요. 보통은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로 선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 100개 정도만 선별을 해볼게요. 그러면 X대가 샘플 데이터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전체 데이터는 지금 24,000개인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DEG 어널리시스, 시그니피컨트 진 셀렉션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선별을 할 거예요. 폴드 체인지를 3폴드로 하고 노멀라이즈 데이터 로고트를 4로 하고 p-value를 0.0으로 해서 A랑 B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94개의 유전자가 나오죠. 그럼 이 94개 유전자로 한번 네트워크를 그려볼게요. 스트링 분석하실 때 필요한 정보는 진 심볼이에요. 그래서 94개의 진 심볼을 복사를 하시고요. 사이토스케이프 창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컨피던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게 0.4로 되어 있는데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게 이 프로테인 인터랙션 강도가 강할수록 1에 가까워지고요. 약할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전자 수가 좀 많아서 네트워크를 그릴 때 인터랙션이 강한 애들만 그리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1에 가깝게 해주시면 되고요. 난 유전자 수가 너무 적어서 네트워크를 그렸더니 뭐 연결되는 게 없다. 이러시는 경우에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0에 가깝게 놔주시면 돼요. 디폴트는 0.4로 되어 있어서 저도 0.4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맥시멈 에디셔널 인터랙터인데요. 저희가 94개의 유전자를 넣었잖아요. 그 안에서만 네트워크를 그릴 거면은 이걸 0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 94개랑 또 연관 있는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유전자들까지 그리고 싶으시면은 이 맥시멈 에디셔널 인터랙터의 수를 높이시면 돼요. 저는 이 94개 유전자 안에서만 한번 네트워크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임포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네트워크가 그려집니다. 이게 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그려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자, 네트워크가 그려지면 이런 이 네트워크 이미지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마우스 드래그를 위로 하시면은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하시면은 축소가 돼요. 이렇게 확대하셨을 때는 일부분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냐면 오른쪽에 이 파란색으로 상자가 있죠. 이 파란색 상자 안에 있는 부분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저장할 때 이 화면 안에 있는 부분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고 싶은 만큼 파란색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원이 유전자고요. 유전자들 간에 프로테인 인터랙션 관계가 있으면 선으로 그어지는 거예요. 이 선이 지금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잖아요. 두꺼울수록 인터랙션 강도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네트워크 이미지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랙션이 없는 유전자들은 네트워크 이미지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을 좀 이동을 하고 싶으시면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다.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그려진 애들만 위쪽으로 모아서 파란색 상자 안에 네트워크가 그려진 부분만 오도록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저장을 하실 때는요, 파일로 들어가셔서 Export Network to Image. 이 네트워크 이미지를 결과를 저장하시려면 파일 Export Network to Image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지원하는 형식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PDF를 쓰시는 게 좋아요. PDF로 쓰셔야지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PDF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위치도 확인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이제 PDF로 이 네트워크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유전자 간에 어떤 유전자들이 인터랙션 관계가 있고 그 스코어가 몇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파일에서 Export Table to 파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String Network Default Edge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원을 노드라고 하고요. 원과 원을 연결하는 이 선을 엣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의 정보를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엣지를 저장하시면 돼요. 한번 저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name이라는 항목이랑 score라는 항목이에요. name은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유전자랑 오른쪽에 있는 유전자가 프로테인 인터랙션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랙션의 스코어 값은 옆에 있죠.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인터랙션이 강한 거예요. 저희가 0.4를 옵션으로 줬기 때문에 다 0.4 이상만 네트워크로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 이미지로만 보면은 어떤 유전자가 업이 됐고 어떤 유전자가 다운이 됐는지를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폴드 체인지에 따라서 원의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볼 거고요. P-밸류에 따라서 원의 크기를 조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토스케이프 프로그램 안에 폴드 체인지 값이랑 P-밸류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94개의 유전자에 폴드 체인지랑 P-밸류를 복사를 할 거예요. 저희는 A랑 B를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A랑 B의 폴드 체인지랑 A랑 B의 P-밸류를 가져오는 거죠. 복사를 하시고요. 엑셀을 새로 하나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B랑 A를 비교했을 때 폴드 체인지랑 P-밸류를 쓸 거니까 나머지 폴드 체인지는 삭제를 해줄게요. 클러스터링 그릴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폴드 체인지는 로그2로 변환을 해서 해야지 이 스케일이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로그2 폴드 체인지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수식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면 는하고 로그 괄호 열고 변환하려는 값을 선택한 다음에 쉼표 2 이렇게 하면 B의 두 번째 칸에 있는 값을 로그2로 변환하겠다라는 수식인 거고요. 이 수식을 계산을 해서 다 로그2 폴드 체인지로 변환을 했어요. P-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유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P-밸류 값으로 네트워크의 원 크기를 정하면 이게 작아질수록 더 유의한 거잖아요. 근데 좀 보기에는 불편하니까 클수록 유의하다고 하게끔 마이너스 로그 10 P-밸류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로그 10 P-밸류라고 쓰면은 이렇게 에러가 생겨요. 그거는 지금 나는 마이너스 로그 10 P-밸류를 그냥 제목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 썰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 p-value 앞에 작은 따옴표를 하나 넣어주시면 이게 그냥 텍스트로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0 p-value를 계산하는 수식은요. 는 하고 마이너스 로그 10, 로그 10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10 괄호 열고 p-value가 있는 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C의 두 번째 칸에 있는 값을 마이너스 로그 10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아래까지 다 계산을 해주시고요. 이 계산한 값은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지 이 수식이 없어지니까요. 계산한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에서 값으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수식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앞을 지우셔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계산을 다 하셨으면은 저장하실 때는 텍스트 탭으로 분리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도 파일명은 되도록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텍스트 탭으로 분리, 저장. 이 파일 저장하셨으면 이 파일을 이제 사이토스케이프에 넣어줘야겠죠. 넣는 방법은 파일에서 import table from file. 파일에서 import table from file 들어가셔서요. 방금 저장한 log to fold change랑 마이너스 로그 10 p-value 텍스트 파일을 열기 해줄 거예요. 그러면 import columns from table이라는 창이 뜨죠. 여기에서 진 심볼이랑 log to fold change 마이너스 로그 10 p-value가 지금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요. 변경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진 심볼이라는 게 쿼리텀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 사이토스케이프에서 아래쪽에 테이블 패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표가 있죠. 여기서 세어드 네임이 있고 네임이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 심볼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 심볼이라는 게 쿼리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 컬럼 폴 네트워크를 쿼리텀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 심볼에 맞게 로그 투 폴드 체인지랑 마이너스 로그 10 p-valu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키 컬럼 폴 네트워크를 쿼리텀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OK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대로 인풋이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테이블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로그 투 폴드 체인지랑 마이너스 로그 10 p-value가 이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뭔가 비어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 만드신 거라서 다시 인풋에서 만드셔서 넣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미지 에디팅을 할 거예요. 왼쪽에 이 컨트롤 패널에 지금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네트워크가 아닌 옆에 있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 탭으로 가서 여기서 노드, 엣지, 네트워크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원은 노드예요. 노드의 색이랑 크기를 변경할 거라서 노드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첫 번째로 해줄 거는 이미지 차트 1이라는 거를 눌러줄 건데 여기 이미지 차트 1의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그 하위 메뉴가 열려요. 그럼 보시면 지금 스트링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트링 스타일을 없애준 다음에 저희가 에디팅을 할 거예요. 스트링 스타일을 없애는 거는 여기 휴지통 버튼 누르면 스트링 스타일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원래는 올록볼록한 형태였다가 지금은 평평한 형태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을 변경을 할 거예요. 색깔은 세 번째 항목인 필 컬러. 이 항목을 삼각형 버튼 눌러서 열어주시고요. 지금은 네임에 따라서 색깔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컬럼이 네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임을 두 번 클릭하시면 다른 거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로그 투 폴드 체인지를 선택을 하면은 색깔이 다 없어져 버리죠. 이 상태에서 매핑 타입이 지금 디스크리트 매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두 번 클릭해서 컨티뉴어스 매핑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운이 된 애들은 파란색으로, 업이 된 애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소값은 마이너스 4.5, 최대값은 4.5로 표시가 됐는데 나는 이게 좀 너무 연한 것 같다. 좀 이 스케일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 컬러 스케일 바를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3이랑 3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좀 더 진해졌죠. 그리고 난 이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삼각형이 지금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이 삼각형을 두 번 클릭하면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 변경도 되고요. 그리고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내가 변경한 색깔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P밸류, 마이너스 로그 10 P밸류로 원의 크기를 변경을 해볼 거예요. 원의 크기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세 번째 항목인 사이즈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이즈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래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게 나와요. 사이즈가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삼각형 버튼 눌러서 아래 하위 메뉴 열어주시고 칼럼을 마이너스 로그 10 P밸류로 선택해 주시고 매핑 타입을 컨티뉴어스 매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원의 크기가 바뀌었죠. 근데 원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원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를 두 번, 세 번 클릭하시면 지금 가장 최소값은 10으로 그려진 거고 최대값은 30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럼 이 3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네모를 두 번 클릭하시고 100으로 하면 원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도 지금 10이 너무 작으니까 10이라고 되어 있는 네모를 두 번 클릭하셔서 50으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OK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그린 네트워크에서는 원의 오른쪽 위에 이름이 표시가 됐죠. 근데 보통은 원의 가운데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정상이에요. 지금 제게 좀 에러가 난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글자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폰트 사이즈가 지금 12로 되어 있는데 이 폰트 사이즈를 30으로 변경하시면 글자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근데 제 거는 지금 에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이토스케이프 다시 다 끄시고 다시 분석하시면 아마 제대로 될 거예요. 이 이미지 저장하고자 하시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파일에서 익스포트 네트워크 투 이미지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PDF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여기 네트워크에서 좀 얘를 지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우고자 하는 유전자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에디트에서 컷 하시면 이렇게 해당 유전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좀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원의
이 원을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거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 선의 굵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스트링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혹시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세미나 끝나고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희 아까 알려드린 분석팀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